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늘 베스트 위크 특집이죠.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섹터들 중에서 정말 잘 갔던 그런 종목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의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 섹터, 최근에 이 갤럭시 Z 플립과 Z 폴더가 흥행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훨씬 전부터 이 폴더블 폰 집중해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때 샀었더라면 아마 아주 큰 상승을,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베스트 위크 7월 둘째 주에 소개해드렸던 폴더블 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폴더블 폰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Z 폴드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대세 상승을 보였고요. 현재 삼성전자에서도 수요 예측을 이 정도까지 하지 못한 관계로 부품이 모자란 형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21년도 6월 25일 리포트와 그리고 20년도 1월 13일 발간된 리포트 두 가지를 보면서 결국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해 연말에서 21년도 올해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한 꼭지로 말씀을 드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7월 12일 폴더블 폰 섹터를 보았고요. 13일 화요일 KH마텍, 14일 수요일 세경하이테크, 15일 목요일 파인테크닉스를 좀 보았습니다. 결국 종목을 매수하기까지는 산업과 시장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실체가 있고 그리고 전망이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까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신다면 이 시장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전망들 밝다 말씀을 드리고요. 폴더블 폰 섹터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산업과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종목 실체가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보신다면 여전히 지수의 우상향 전망은 밝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팬데믹 국면에 코로나로 무엇이 바뀔 것인가를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이 화웨이 퇴출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OLED 본격적으로 물량 확대될 것이다. 유럽의 전기차, 한국 배터리의 행복한 동행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IT 부품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KH마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자화전자까지 IT 부품주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7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전망이 이제는 본격화되고 하반기가 되었으니까 폴더블 폰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생산 능력이 20년도 550만 대에서 23년도 3,5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고 시장의 전망 역시도 19년도 45만 대, 20년도 330만 대, 21년도 800만 대, 22년도 2,450만 대. 이제 올해 여전히 1,000만 대 목표에 대한 부분들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해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애플도 22년도 폴더블 출시에 대한 이야기, 디자인까지도 좀 공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여기에 대한 전망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 여전히 밝은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결국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 수혜주들을 보아야 된다라고 강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9년도 폴더블 폰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판매량한 시장 기대치를 조금 못 미쳤습니다. 높은 가격과 그리고 기술력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의 후기가
아직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접혀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굴곡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안정화 시기 이후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응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해 리서치 전문 기업이 718만 대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대까지도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까지도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23년도 기준으로 3,100만 대 이상의 폴더블 폰 시장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품주로서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KH 바텍, 파인 테크닉스, 에스코넥, 그리고 OLED 시장 쪽으로 넘어간다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H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폴더블 폰에 이제 번웹 품목으로 S펜을 넣기 시작했죠. 그러면 인터플렉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가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이 좀 나왔고, 거기에 추석 연휴 및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7월 13일은 KH 바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더블 힌지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폴더블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KH 바텍인데요. 7월 13일자 라인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폴더블 폰 관련해서 KH 바텍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러한 추세선을 좀 긋는다라고 하면 이 하단부의 빨간색 동그라미, 아주 대바닥 권역에서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KH 바텍은 폴더블의 핵심 기술과 실체가 있는 기업인데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맞아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오히려 이 기회가 올 때마다 매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하나 더 중기 되돌림과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좀 그을 수 있고, 이 추세선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오버슈팅 구간까지도 큰 대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 위쪽으로 올려본다면 이러한 선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되돌림 자리를 지나서 가장 상승이 컸던 라인까지 딱 맞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추세선을 저는 참 얄궂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하단까지 깊은 조정이 나오는 것이 통상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승도 마찬가지죠. 이 대세 상승까지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 정말로 저기까지 슈팅이 나올까 갸우뚱하게 되지만 여지없이 되돌림 자리를 지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7월 13일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시가 기준, 그리고 9월 2일 최고가를 보았을 때는 52% 이상의 추가 상승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여전히 실체가 있는 기업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볼 때에는 KH 바텍은 좌우 상하로 잡히는 폴더블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힌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여전히 좋았고요.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폴더블 부품 공급에 있어서 부품 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는 부품 공급사는 3분기, 4분기 여지없이 좋은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큰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와야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익 실현을 하고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파인 테크닉스 중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를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조정 이후에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지없이 좋은 전망들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7월 14일 말씀드렸던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7월 14일 세경 하이테크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라인을 세로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수요일은 그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보고자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장 이후 어마어마한 상승과 하락을 좀 이어주었고요. 이 하락 이후에 바닥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바닥 구간이 여지없이 좀 잡히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곧 올라온 기업이 세경 하이테크였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7월 14일에서는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추세 상승이 나왔고 폴더블 폰 출시와 함께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승폭을 14일 시가부터 9월 2일 고가까지 했을 때 약 48%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가 일정 부분 적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그런 어떤 실체가 있는 기업인가라고 본다면 결국엔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필름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코 필름 그리고 옵티컬 필름 등에 있어서 주로 스마트폰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에 대한 기술력을 잇는 부분이고 폴더블 폰 전면 필름 결국엔 접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세경 하이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여지없는 추가 상승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세경 하이테크야 하반기니까 이제 좀 가자라는 제목을 좀 꼽아보았습니다. 더딘 회복으로 부진했던 모습들을 탈피하고 하반기 우호적인 환경 여지없이 좋을 것이고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경 하이테크가 앞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세경비나 2공장이 건설이 완공이 되었고 가동에 대한 시험 가동 중이기 때문에 우량도 말씀을 드릴 때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완성 납품업체 고객사와의 서로 대화가 없이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직까지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물량들이 있는데요. 그 단가가 약 29,000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는 다시 한번 29,000원 위로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으나 최근 대세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현재 27,000원과 26,000원 라인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일정 부분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7월 15일 말씀을 드렸던 파인테크닉스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힌지보다도 OLED 패널을 받쳐주는 하지만 접을 수 있는 OLED 패널을 받치는 메탈 플레이트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국내에서 이 부분을 공급하는 기업은 파인테크닉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7월 15일 작전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5일을 세로줄로 한번 그어보면요. 목요일입니다. 7월 15일 말씀드릴 때에 그래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어느 추세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파인테크니스는 추세보다는 많이 좀 떠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5일 차트로 돌아와 보면 추세선보다는 많이 떠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실체가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탈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파인테크닉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폴더블폰 공개와 함께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준 기업이 파인테크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5일 소개해드렸던 시가 기준 9월 6일 고가까지 약 55%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고요. LED 조명 매출 비중이 36%, 휴대폰 부품 쪽으로 64%, 앞으로 3분기, 4분기까지 휴대폰 부품향 매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파인테크닉스의 고객사는 삼성전자 여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디자인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ASP, 평균 판매 단가까지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더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것은 없는 그러한 기업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파인테크닉스와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KH 바텍까지 폴더블폰 섹터를 총망라해서 소개를 해드린 이후 최소 50%에서 최대 100%에 육박하는 상승을 좀 보여주었던 폴더블폰 섹터였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경 하이테크는 필름, KH 바텍은 힌지,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는 메탈 플레이트, 툭 던졌을 때의 가시적 모멘텀,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부합하는 기업들 3기업을 꼽아서 작전 리포트에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져서 관심 있게 보시고 공부하시고 계좌에 포트에 편입하셨다면 좋은 수익률을 거두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베스트 위크를 설정을 해서 하나는 메타버스, 하나는 폴더블폰 업종 2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작전 리포트에서 좋은 섹터와 기업들 잘 분별해서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